시작을 해볼게요. 화가 일어날 때 우리 반응들, 그러니까 내가 인식을 했던 그 인식이 맞든 틀리든 내가 공격받고 있고 침해받고 있고 도전받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이 이제 그렇다고 할 때 이제 화가 나는데, 화를 잘 관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요, 사실 화가 자연스러운 어떤 반응이기도 하지만은 모든 그런 감정처럼 우리가 일어나는 감정들은 생리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슬프면 눈물이 나잖아요. 눈물 자체도 우리 생리적인 몸의 어떤 하나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화가 일어날 때 첫 번째 보이는 것이 이제 생리 육체적인 반응인데, 이 생리 육체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그렇게도 표현을 해요. 인간이 원시적인 어떤 사회에서 살 때 가장 큰 위협은 뭐냐 하면은, 그 가장 큰 위협은 살아남는 건데, 살아남는 것을 위협하는 것이 결국은 주변의 어떤 맹수들이나 또는 다른 어떤 종족들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족들이나 또는 어떤 그 맹수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이것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어떤 힘, 또는 맞서기가 너무 벅차다면은 재빨리 도망갈 수 있는 어떤 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차츰 이제 진화되어 가지고 화의 어떤 그것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표현하든 실제로 화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이거는 위기다 하고 우리의 몸이 판단을 해요. 화가 났다면은 뭔가 공격받고 있고 뭔가 생존의 위협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어떤 신호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신호로 딱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의 인식이 위험이다 하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실제로 위험이든 아니든 딱 판단을 하고 나면은 우리의 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 노르아드레날린이나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를 합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우리 안에서 뭐냐 하면은 이 호르몬 역할은 우리 몸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해요. 우리 안에 피 안에서 이제 당을 이렇게 높여서 에너지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공급을 해가지고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은요, 우리의 몸 근육에다가 힘을 불어 넣어요. 근육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피가 빨리 돌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갖다 당분을 보충하고 이 호르몬을 가지고 힘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 근육은 주로 어떤 근육이냐 하면은 적과 맞서서 싸우는데 필요한 근육들이에요. 그러면 주먹이 될 수도 있고 팔 힘이 될 수도 있고 다리 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겠죠. 네. 그런 데에 기본적으로 혈액이 우선적으로 혈액이 공급된다는 건 영양분과 그 다음에 폐를 통해서 들어온 산소를 우선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은 기본적으로 화가 강도가 세지면은요, 혈액이 순환이 아주 빨라집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그리고 동시에 산소 공급을 많이 해야 되니까 호흡이 가빠져요. 씩씩거린단 말이에요. 화나면 씩씩거려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이 싸움에 필요한 데만 근육이나 이런 데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발이나 이런 데서는 근육이 그래서 주먹을 불끈지게 되고 힘이 들어가게 되고, 반면에 싸우는데 필요하지 않은 근육들이나 우리 몸의 기관들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피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거기 어디냐 하면은 소화기 계통이에요. 싸울 때 소화기 계통은 별로 필요 없어요. 싸워가면서 먹는 사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화를 시키는 것도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멈춰요. 그래서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쉽게 체해요. 왜냐면 거기에는 최소한의 그 근육의 움직임이라든지 그 활력을 거기에는 최소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싸우기 위함에만 더 많은 힘을 이제 불어넣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우리 생체 리듬이나 생체 순환 계통이 위기에 처하게 돼요. 한마디로 그런 정상적인 흐름이 깨지는 거죠. 국가에서도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정상적인 삶의 형태가 다 스톱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공장 중에서 전투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다 생산하게 만들어요. 일반적인 그런 걸 생산을 하지 않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이 위기 대응 체제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그런 것을 자주 경험하게 되면은 마치 전쟁 속에 있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망가지듯이 우리도 그런 화의 상태를 자주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 몸의 정상적인 어떤 리듬이나 균형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주 화를 낼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망가진다는 것을 이 화가 보이는 반응들로, 생리육체적인 반응들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인 반응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요,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때 다른 감정들은 사실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데, 아, 이거는 내가 무시당했다는 어떤 억울함,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닌데, 또는 적이 쳐들어온다는 대한 두려움, 이런 감정들은 다 묻혀버려요. 화라는 감정 밑에 숨어버려요. 그리고 누구를 배려해야 되겠다, 누구를 챙겨야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따뜻한 마음이나 공감의 어떤 감정들도 어떻게 돼요? 화가 나면은 다 묻혀 없어져요. 화라는 이 불길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는 뭐냐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 안 들고 뭐 안 좋게 느껴져요. 화가 난 상태로 밥을 한 숟가락 떴단 말이에요. 오늘 아내하고 한바탕 싸웠어. 근데 차려주는 이제 밥을 먹기는 먹는데 먹으면서 유난히 밥 맛이 없어. 밥이 왜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제가 화가 났는지 제가 막 열을 내는 거죠. 화를 얘기하다 보니까 막 화가 나나 봐.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평소의 감정이나 평소의 편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화라는 감정 안에 다 묻혀버리게 되는 그런 어떤 결과들을 이 화는 만들어낸다. 그런 반응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에도 영향을 미쳐요. 사고라는 것은 생각을 말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면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할까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네. 화가 나면은 좋은 생각보다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이 더 많이 집중이 돼요. 그리고 화가 나는 순간에는요, 이기적이 돼요. 자기 중심적이 돼요. 왜냐하면은 화는 기본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동하는 한마디로 보디가드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보디가드가 나를 생각 안 하면은 나를 보호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은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어와요. 내가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 자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요. 그래야 내가 보호될 수 있습니까? 이기적이지 않으면은 내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나를 중심적으로 하다 보니까 타인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겠다. 그 사람의 입장을 지금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 사고 자체가 안 나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아져요. 왜냐면 부정적일수록 경계심이 높아져요. 부정적일수록 주변에 대해서 의심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의심을 해야, 경계를 많이 해야 내가 보호돼요. 세상에서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경계를 안 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을 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봐요. 사기도 많이 당해. 잘 쏘가. 피해를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거나 모든 사람들 다 경계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어떨 것 같으세요? 손해 안 봐. 자기를 보호하는 데는 아주 뛰어나게 돼요. 그게 왜냐하면은 화라는 그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어야 우리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최대로 보호될 수 있겠지만은 관계만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회생활을 힘들게 만드는 결과들을 가져오게 돼. 나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최고지만 그 외에는 잃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바뀔까요? 우리 행동도 영향을 받게 돼요. 모든 감정은요. 모든 감정은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을 해요. 슬프면 어떤 행동을 하게 돼요? 생리적으로는 눈물이 나요.
그리고 슬픔은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슬픈 표정을 짓게 만들어요. 그런 어떤 행동을 함으로 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부르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하게 돼요. 아주 불쌍한 자세가 나와요. 불쌍한 표정이 나와요. 이런 행동들은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청하는 어떤 그런 효과들을 가지고 오죠. 여러분들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생겨요? 뭔가 위로해주고 싶고, 뭔가 토닥여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슬픔의 표정은, 슬픔의 행동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는 뭐냐 하면은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나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서 표가 나요? 얼굴에서 표가 나요. 화의 강도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다양하게 나타나죠. 처음 아주 미묘한 그런 화는 어때요? 표정이 살짝 그냥 경직되기 시작해요. 얼굴에서 미소가 싹 사라져요. 여러분들 서로 인간관계 가족 안에서 보면 어때요? 엄마 화났다, 엄마 화났다, 조용히 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벌써 표정에서 싹 느끼잖아요. 그죠? 아빠가 들어올 때 발자국 소리 들으면 야 아빠 발자국 소리 봐라. 이러면은 근데 경계경보 발령이에요. 그죠? 네. 이미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태세로 들어가는 거죠. 행동에서 화는 표현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화가 우리에게 이런 행동을 하도록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이 굳어지는 것은 뭐냐면 무섭게 보여야 돼요. 무섭게 보여야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섭게 보여야 더 이상 공격을 안 하니까 나를 보호하고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표정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이나 태도나 자세도 어떻게 돼요? 주먹을 불끈 쥐거나 그냥 위협적인 태도를 취해요. 허리에 손을 딱 얹거나 그 다음에 눈이 커지는 거죠. 눈이 왜 커질까요? 화가 나면 주변 상황을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해야 돼. 위협 상황이니까. 눈이 커져요. 동시에 눈이 커짐으로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화났다는 것을 알려요. 자칫 잘못하면 나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위협 신호인 거죠. 이게 다 공격하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니까 저것이 너무 세 보여. 그러면 어때요? 도망을 가야 내가 보호되는 거잖아요. 튀어야 돼요. 그래서 튀기 위해서도 다리 근육에 힘이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근육이 필요해요. 싸움에도 근육이 필요하지만 도망에도 필요해요.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화는 나로 하여금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도록 가능하도록 우리 생리적인 것이나 육체적인 것이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행동이나 생각이나 정서적으로 어느 하나의 방향으로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생존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화 덕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고 살아난 거예요. 화가 없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화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그런 신호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화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화가 탁 났을 때 우리는 이게 어떤 신호인지 물음표를 가지고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화가 슬 올라오고 있다. 뭔가 슬 짜증이 난다. 뭔가 슬 불만이나 불평이 일어나고 있다. 이럴 때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고 바라보면 좋으냐 하면은 뭔가 내가 보호하고 지켜야 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찾아보는 거죠. 내가 뭘 지금 지켜야 되지? 뭘 보호해야 되지? 뒤집어서 말하면은 내가 지금 뭘 훼손당하고 있지? 이겁니다. 지금 내 한내 망가지고 있는 것이 내 신념, 내 가치관, 아니면 내 판단, 내 존재, 내 자존감, 내 존엄성, 명예, 아니면 내 물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거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면은 화라는 감정 자체가 던지는 신호를 바라보는 거죠. 화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화에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화가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뭔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가고 있는 것이나 이런 것에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는 신호예요. 문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뭔가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고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화가 난다는 것은 뭔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행복한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아직 뭔가 안 되고 있는 게 있구나. 풀어야 될 과제가 있구나. 뭔가 내가 모르는 게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예요. 화가 난다면은 저 사람에게 화가 난다면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지금 풀어야 될 과제가 있구나.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화가 난다면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뭔가 다르게 해봐야 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라고 봐야 된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이것은 뭘 풀으라는 신호지, 뭘 해결해야 된다는 신호지, 또는 내가 뭘 지켜내라는 신호지, 이런 것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나의 규칙이나 기대나 이런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이제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뭘 꼭 지켜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지. 왜 이 규칙은 깨지면 안 되지? 내가 말하면 3번 말하면 들어야 된다 하는 규칙이 있어서 3번 말해도 안 들을 때 내가 화를 낸다면은 왜 3번을 말해야 된다는 규칙이 깨지면 안 되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화를 우리가 다르게 방향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화가 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용해 온 방법이나 방향이 효과가 없다, 적절하지 않다, 새로운 방향이나 방법을 찾으라는 신호. 제가 같은 공동체에 살면서 어떤 신부님이 계셨는데 이 신부님이 손재주가 참 많아요. 웬만한 거는 사람 빼고는 다 고칠 수 있는 손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목공도 잘하시고 이러는데 어느 날 이분이 뭔가를 하나 이렇게 다듬어내는데 뜻대로 잘 안 됐나 봐요. 계속 열어서도 안 되고 이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를 그냥 땅에다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망치를 땅에다 패대기를 치니까 결국은 어떤 의미예요? 이 화는 지금까지 쓰는 방식으로는 뭔가 효과가 없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신호인 거예요. 사실은 화가 난다는 것은. 그래서 그 신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화 자체에 매몰되거나 화 자체에 끌려가기보다 화는 우리에게 어떤 신호나 메시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 신호나 메시지가 뭘까를 찾아내는 그런 어떤 생각을 우리가 먼저 갖는다면은 물론 쉽지는 않겠죠. 그죠? 화가 나는데 뭐 신호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아마 이 생각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그 순간에는 들었다 하더라도 잠시 지나고 나서 그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화는 신호라 그랬지. 무슨 신호였을까? 자, 뭔가를 풀어라는 신호였다고 그런다면은 뭘 풀어야 될까?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뭘까? 또는 도전받고 있다는 신호다. 그럼 뭐가 내가 도전받고 있지? 뭔가 공격받고 있던 신호다. 내가 뭐가 공격받아서 지금 훼손당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인식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지?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라 그랬다. 그런 신호다. 그럼 지금 내가 뭐 앞에 막혀가지고 지금 답답해하고 짜증이 나고 힘들어하는 거지? 새로운 방법 뭘까?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것이 화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역할이기도 하고 우리 안에 꼭 있어야 될,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어떤 감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하게 말하면요. 생존이 불가해요. 누가 내 음식을 뺏어 먹는데 화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요? 다 뺏기고 나는 먹을 게 없어. 화를 벌컥 내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내 존재도, 존재의 존엄성도,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나가서 데모하면 뭐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해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가서 데모도 하고 항의도 하고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내 거 내놔라 하고 권리 주장도 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이 가능하고 나를 보호하고 우리 삶을 일상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나쁘게만 지금까지 만약에 보아왔다면은 화는 죄라고 생각을 해오셨다면은 그런 생각을 지금부터는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화는 자연스럽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는데 필요한 아주 소중한 그런 감정이다. 단지 이 감정을 잘못 표현하거나 잘못 드러내게 되면은 내
그러니까 그 원래 목적을 달성 못하고 나도 다치고 너도 다치기만 되는 거지만 내가 이걸 잘 표현하기만 하면은 다른 어떤 감정보다도 훨씬 나를 지키는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보호받는데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감정이고 선물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 자체를 죄라고 제가 가끔씩 고백을 듣다 보면은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막 하는 사람이 있는데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화 자체에 대해서 화내지 마세요. 화는 죄가 없어. 단지 화내는 방식, 화내는 내 나름의 그 습관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잘 다듬어 갈 것인가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더 좋은 시간으로 이제 우리 자신의 화를 풀어내는 방식이나 또는 화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제 화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화날 때 이게 무슨 신호지 하고 그 신호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틈틈이 한번 가져보세요. 꼭 큰 화가 나서가 아니라 짜증이 살짝 난다면은 그것도 화거든요. 뭔가 불만이 살짝 생긴다. 이것도 화의 그 스펙트럼이 엄청 길어요. 그러니까 아주 자그마한 뭔가 불만, 짜증, 신경질부터 시작해서 대노, 경노 뭐 이런 것까지 화의 스펙트럼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그마한 화를 느껴보고 알아차려보고 그게 무슨 신호인지를 찾아보면은요. 그게 익숙해지면은 이 화가 정말 폭발적으로 가는 그런 과정까지 안 가고 해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화를 스스로 이렇게 친구처럼 잘 바라보고 옆에 두고 이렇게 그 신호를 알아차려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 가져보시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화의 좋은 점과 화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점들 또 화풀이 습관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다뤄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톡으로 좀 남겨주셔도 좋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이걸 좀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2시간 동안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나신 분도 계시죠?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셨어요. 감사합니다. 서장님한테도 옆에서 같이 해주시느라고 애쓰셨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시간 동안 너무 애쓰셨습니다. 애쓴 나한테 좀 너무 애썼다고 안아주시고 상도 주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